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기사를 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 굉장히 뭐 핫한 주제 아닌가 싶은데 드디어 이제 NFT가 웹툰과 만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면 Y랩 웹툰 NFT 사업 진출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Y랩이 자사의 지식 재산권인 웹툰을 활용해 새로운 분야로 확장해 나간다. Y랩이 블록체인 기업과 NFT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사업 분야 확장에 나섰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업무 협약만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좋게 봐야 될지 여부는 살짝 물음표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MOU 체결, 업무협약 체결한 것을 가지고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Y랩은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NFT 관련 뭔가 기사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관련주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Y랩의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쭉 보면은 과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 지금 웹툰 제작사 Y랩의 벤처 캐피탈에서 85억 투자 유치. 그래서 Y랩이 85억을 이제 다른 그러니까 투자 회사로부터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유치했다는 기사가 이제 2018년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L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포스코 기술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LB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기술투자. 당연히 뭐 포스코 기술투자는 포스코 계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LB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LB 세미콘 계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B 세미콘 이제 계열사 상황을 보면 상장사로 이제 LB 루니셈이 있고 또 추가로 LB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다시 좀 더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LB 인베스트먼트의 사이트에 주요 포트폴리오로 영상, 공연, 음반 부분에 Y랩이 존재한다. 웹툰 기업 Y랩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LB 세미콘의 자회사인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진행한 이제 벤처 캐피탈로서 자금을 수혈한 기업이 웹툰 기업이 Y랩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뭐 다른 기업 벤처 캐피탈과 같이 자금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정말 뭐 긴 시계열일 수가 있겠지만 Y랩이 뭐 상장을 해서 뭐 엑시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따르게 뭐 엑시트를 하든지 할 텐데 그럼 어쨌든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 LB 세미콘 자회사 LB 인베스트먼트는 돈을 벌기 위해 Y랩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로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요 NFT라는 뭐 기사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Y랩과 이제 사이에 LB 인베스트먼트를 넣고선 여기 LB 세미콘이 존재하는 걸로 그래서 Y랩 관련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LB 세미콘의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세미콘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어제 좀 음봉이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뭐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받아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은 좀 회복을 한 흐름이다라는 거 짧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마성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그리고 또 Y랩뿐만 아니라 지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이렇게 뭐 뮤직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 어떻게 보면 테마가 불 때마다 뭐 엮일 여지가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로 엮이던지 본업으로 움직임이 나오던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실적을 보면 3분기에 이렇게 165억을 찍어놨고 106억, 124억, 그 다음에 165억 계속 올해 분기에 실적이 증가하는 게 있었으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살짝 영업이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은 증가했어.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외형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올해 결산 기준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감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적이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테마성의 여지가 자회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5천억이 넘는데 저는 기준으로 이게 아무래도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 대상은 될 수가 있다. 다만 반대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IT 쪽, IT 종합, 뭐 반도체 쪽 자금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뭐 테마성이든 뭐 단순하게 지수 끌어올려지는 부분이든 결국 뭐 실적을 타고서 움직이든 그러한 여지를 가지고 수급 개선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한 번 더 혹시 뭐 추가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면 수급이 그렇게 깔끔하게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좀 외국인이 건드리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건드리는 흐름이 있었고 지금 뭐 잠정치 기준이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직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기고 외국인은 그나마 조금은 꾸준하긴 하지만 이게 또 이어진다면 결국 들어 올려지면서 주가가 움직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서 뭐 추가로 지금 비록 차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뭐 저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추세 유지하면서 내지 뭐 여기 22 이동평에서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114,000원이라든지 요런데 건드려주고 또 뚫어주는 흐름 나오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하단에 이렇게 저점 높아진 요 부분 내지 뭐 22 이동평선 이탈하는 선에서 그리고 22 이동평선이 여기 갭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종목 LB세미콘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